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받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시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한 말입니다. 원한다면 4시간 안에 한 나라의 모든 발전소를 영구히 파괴할 수 있다. 8,500만 명. 4시간. 어둠. 8,5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전기를 4시간 안에 다시는 켜지지 않게 끊겠다는 발언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가 켜진 채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누가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입니다. 그 다음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 환자, 투석 환자, 그리고 4월 25도 더위 속에서 식수가 끊긴 노인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방송사들이 같은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KBS, MBC, SBS, JTBC, YTN, 조선일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같은 단어가 떴습니다. 전쟁 범죄. BBC도, 알자지라도, 르몽드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다룰 건 2문장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한 말은 단 2문장입니다. 그 2문장에 국제법 위반 혐의가 7개 들어있습니다. 2문장에 7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제 헤드라인이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먼저 그 2문장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옮깁니다. 첫 문장. 내일 밤 12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과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려는 겁니까? 트럼프의 답입니다. 나는 일단 사업가입니다.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분해합니다. 첫 번째 위반, 집단 처벌. 제네바 협약 33조. 8,500만 이란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핵 프로그램은 정부가 운영합니다. 발전소는 국민이 씁니다. 정부의 행동을 이유로 8,500만 명에게 어둠과 갈증을 부과하는 행위. 그게 33조가 1949년에 금지한 바로 그 행위입니다.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벌을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떠안는 구조. 보복은 금지된다. 이게 33조입니다. 두 번째, 모든. 제네바 53조. 53조가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는 절대적 군사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는 표적 검증이 없습니다. 비례성도 없습니다. 선별성도 없습니다. 모든이라는 한 단어가 비례성 원칙을 자백합니다. 세 번째, 신생아 인큐베이터, 추가 의정서 54조. 54조는 한 줄짜리 약속입니다. 민간인 생존의 필수적인 물자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식량, 식수, 발전소. 발전소를 영구히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큐베이터가 꺼집니다. 인공호흡기가 꺼집니다. 인슐린 냉장고가 꺼집니다. 정수장 펌프가 멈춥니다. 4월 이란 평균 기온은 25도. 식수가 끊기면 며칠 안에 노인부터 죽습니다. 이게 54조가 막으려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발언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네 번째, 부쉐르 원전, 추가 의정서 56조. 이란에는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모든 발전소 안에 부쉐르가 있습니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체르노빌을 보게 됩니다. 부쉐르는 페르시아만 연안입니다. 바람을 타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까지 갑니다. 핵사고는 국경을 모릅니다. 다섯 번째, 4시간 산수. 로마 규정 8조 2항 부의. 조문은 단순합니다.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명백히 과도할 것을 알면서 공격을 개시하면 전쟁 범죄다. 한 나라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교량을 4시간 안에 부수면 민간인이 얼마나 죽을지 5학년 산수입니다. 알면서라는 요건.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검사가 할 일은 영상을 재생하는 것뿐입니다. 여섯 번째, 약탈. 로마 규정 8조 2항 PS 스와입.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간다. 1907년에 끝난 논쟁입니다. 117년 전입니다. 헤이그 규정 47조가 약탈을 금지했고 1949년 제네바 33조가 다시 명시했고 2002년 로마 규정이 전쟁 범죄로 코드화했습니다. 117년 전에 끝난 논쟁이 어제 백악관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의 석유, 전리품. 이게 21세기 미국 대통령의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굶주림을 무기로 쓰기. 로마 규정 8조 2항. 발전소가 영구 파괴되면 콜드체인이 무너집니다. 백신, 인슐린, 항암제, 혈액, 식량 보관이 멈춥니다. 정수장이 멈추면 식수가 끊깁니다. 굶주림과 탈수와 의료 붕괴가 동시에 옵니다.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쓰지 말자는 결의는 2018년 UN 안보리 결의 2417호로 다시 명시됐습니다. 미국이 직접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7년 전입니다.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7년 만에 그 결의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2문장, 7개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쯤 되면 누군가는 댓글을 켜고 있을 겁니다. 이란이 더 나쁜데 왜 미국 대통령만 비난하느냐? 분명히 짚고 갑니다. 이란 정권 얘기는 따로 1시간 영상이 필요합니다. 짧게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40년 동안 무장한 국가 후원 테러의 핵심 주체입니다. 1983년 베이루트 미군 막사 폭탄, 미군 241명 사망. 1996년 사우디 코바타워, 미군 19명.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 EFP 폭탄에 죽은 미군이 약 600명. 부품과 기술은 이란에서 직접 왔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444일,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문화센터 폭탄 85명, 2022년 마사 아미니 시위, 진압 사망자 537명, 미성년자 사형, 동성애자 처형, 바하이 신자 박해,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부순 샤헤드 드론 공급. 이란이 결백한 정권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의 첫 방아쇠는 이란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핵시설, 군지휘부, 방공망, 지도부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미군 기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로 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란 정권의 40년치 폭력 기록은 위에서 짚었지만 이번 전쟁의 개전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엔 헌장 제2조사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위권의 예외는 임박한 공격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28 공습이 그 임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솔레이마니 때와 같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칼라마르의 후임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미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더 무거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로마 규정 제8조의 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2010년 캄팔라 검토회의에서 코드화됐고 2018년부터 ICC 관할권이 발효됐습니다. 정의는 단순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계획, 준비, 개시, 실행하는 행위. 이 28 작전이 자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법적 정의로는 침략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언, 4시간 안에 모든 발전소는 그 침략범죄의 심화 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팔비스는 ICC 관할권이 가장 좁은 조항입니다. 가해국과 피해국 모두 로마 규정 당사국이고 침략 조항을 별도 수락해야 작동합니다. 미국은 로마 규정 비당사국입니다. 즉, 학자들은 팔비스로 어제 발언을 분석할 수 있지만 헤이그 검사가 영장을 칠 수는 없습니다. 죄목은 늘어나는데 법정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영상 후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 발언은 이미 진행 중인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별도의 법적 노출을 가진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7개 조항이 8개가 되고 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입니까? 안 끝납니다.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 나치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연합군도 도시 폭격을 했다. 드레스덴을 보라. 우리만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80년 전 나치가 쓴 항변입니다. 국제재판소는 이 항변을 정식으로 거부했습니다. 한 나라의 범죄가 다른 나라의 범죄를 면제하지 않는다. 80년 전에 끝난 논쟁입니다. 그 논쟁을 이 채널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란의 11년치 기록은 다음 영상에서 같은 깊이로 다룹니다. 오늘은 트럼프 11년치만 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어제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영상의 진짜 무게입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닙니다. 11년 동안 일관된 패턴입니다. 한 건씩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음 6개 사례가 어제 발언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하나, 2017년 3월 17일 이라크 모술. 미군이 한 건물에 정밀 유도탄을 떨어뜨립니다. 표적은 아이시스 저격수 2명. 결과, 단일 폭격으로 민간인 105명 사망. 미군 자체 조사 보고서가 인정한 숫자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한 번의 폭격으로 저격수 2명, 시민 105명, 산수 한 줄입니다. 군사적 이익 대비 민간인 피해가 50배 이상입니다. 비례성 원칙이 죽은 자리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드론 정책이 있습니다. 같은 해 트럼프는 오바마가 만든 민간인 거의 없음 기준을 폐기하고 공습 승인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내려보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정밀도보다 속도. 같은 해 예멘에서 트럼프 정부가 1년 만에 오바마 8년치 공습 횟수에 도달했습니다.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의 데이터입니다. 둘, 2019년 3월 6일 트럼프는 행정명령 한 장에 서명합니다. 분쟁 지역 외 CIA 드론 공습으로 죽은 민간인 수를 매년 공개하던 의무를 폐지하는 명령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고를 안 받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법학에는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도된 무지. 트럼프는 이걸 행정명령 한 장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어제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이 명령서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셋, 이건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2019년 11월 트럼프는 한자리에서 3명을 사면합니다. 에디 갤러거, 네이비실 상사. 이라크에서 부상당해 잡힌 IS 청소년 포로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 옆에서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 군사법원 증언대에 부하 동료 CL 7명이 직접 올라가 갤러거를 고발했습니다. 7명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자기 부대원이. 군사법원은 시신 모독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강등마저 취소하고 계급을 복원시켰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클린트 로런스,
아프간 비무장 민간인 2명을 부하에게 사살하라고 명령한 혐의와 매트 골스틴 비슷한 혐의도 함께 사면했습니다. 해군 장관 리처드 스펜서가 갤러거 처분에 공개 반대했습니다. 며칠 뒤 트럼프가 경질했습니다. 합참의장과 해군 작전사령관도 반대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자기 부대 최고위 장군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임기 마지막 달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블랙워터 용역병 4명을 사면합니다. 2007년 9월 16일 바그다드 니수르 광장에서 무장하지 않은 이라크 민간인 14명을 사살한 혐의. 사망자 명단에 9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리 키난입니다. 9살. 미국 연방법원이 1급 살인 무기 징역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외국 법원이 아닙니다. 미국 자기 법원입니다. 트럼프 한 번의 서명으로 전부 자유. UN 인권사무소가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직접 국제법에 대한 모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9살 아이의 살인범을 사면한 사람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4시간 안에 8,500만 명의 전기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넷. 2020년 1월 4일 솔레이마니 살해 다음 날. 트럼프가 트위터에 직접 쓴 글입니다. 우리는 이미 52개 이란 표적을 정해두었다. 그중 일부는 이란과 이란 문화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50이라는 숫자는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수입니다. 41년 묵은 숫자만큼 문화유산을 부수겠다는 트윗. 이란에는 페르세폴리스, 이스파한 이맘 광장 등 2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인류 공동유산입니다. 한 사람이 트윗 하나로 부수겠다고 지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게 1954년 헤이그 협약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이 트윗 24시간 안에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군대는 모든 무력충돌법과 규범을 준수할 것입니다. 자기 국방장관이 자기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5. 2020년 1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공항 MQ-9 리퍼 드론이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을 발사합니다. 솔레이마니 그리고 그를 영접하던 이라크 정부 소속 군 지휘관 무한디스 둘 다 즉사, 총 10명 사망, 이라크 영토에서. 우방국 군 지휘관과 함께. 이라크 의회는 이틀 뒤 1월 5일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방국이 우방국 군인을 잃고 미군에게 나가라고 결의한 사건입니다. UN 특별보고관 아그네스 칼라마르가 정식 보고서를 냅니다. 결론, 자의적 살해, UN 헌장 2조 사항 위반, 임박한 위협의 입증 부재.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를 공식 거부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솔레이마니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EFP 600명 사망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칼라마르가 지적한 건 그가 좋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절차, 임박성, 주권, 1919년의 약속입니다. 한쪽의 만행이 다른 쪽의 면허가 되지 않는다. 6. 이건 어제 발언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발동합니다. 명목상 의약품과 식료품은 면제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미국 은행도 결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제망이 끊기면 약품이 안 들어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2019년 보고서가 기록한 사례입니다. EB, 수포성 표피박리증, 조금만 닿아도 피부가 찢어지는 유전질환입니다. 한국에도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매일 특수 드레싱을 갈아야 살아갑니다. 드레싱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란의 EB 환자 대부분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피부가 찢어지는 채로 약 없이 죽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제 제재 때문입니다. 골수이식 약품 부족으로 죽은 백혈병 아이들도 같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UN 특별보고관 이드리스 자자이리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집단 처벌, 이 단어 들으셨죠? 첫 번째 위반 항목입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면 더 무거운 숫자가 있습니다. CPR이 추정한 사망자 수는 약 4만 명입니다. 의약품 부족, 식수처리 장비 차단, 만성질환 치료 중단 4만 명입니다. 학계 논쟁이 있는 숫자지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경제제재가 평시에는 학계 쟁점입니다. 어제 발언은 그 학계 쟁점을 무력 충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폭격 단계에서는 33조 적용의 의문이 없습니다. 자, 6개 항목입니다. 드론 폭주, 보고 의무 폐지, 전쟁 범죄자 사면, 문화유산 표적화, 솔레이마니, 최대 압박, 11년치 패턴입니다. 한 사람이 어제 2문장을 만들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헤이그에 갈까요? 답은 0입니다. 진짜 0입니다. 0.001%도 아닙니다. 0입니다. 2002년 미국 의회는 헤이그 침공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군인보호법. ICC가 미국 시민을 헤이그에 구금하면 미국 대통령이 무력으로 구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동맹국이 미국 국민을 ICC에 인도하면 미국이 보복할 권한을 가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2/7421.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2020년 트럼프는 ICC 검사 파티마 벤수다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미군 아프가니스탄 작전 조사 시작 직후 검사 가족까지 비자 거부. 2025년 트럼프 2기.
카림 칸 검사가 네타냐후를 기소하자 같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칸 검사 자산 동결, 입국 금지, ICC 직원 가족까지 제재, ICC는 운영자금 계좌가 동결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게 트럼프와 ICC의 관계입니다. 헤이그가 트럼프를 기소합니까? 트럼프는 검사를 기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메커니즘이 없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7개 조항을 한 번에 건드렸습니다. 책임을 안 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면책의 자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나를 못 막는다. 이게 어제 두 문장 안에 들어있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8,500만 명의 어둠,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 EB 환자 어린아이, 9살 알리키나니, 105명의 모술 시민, 600명의 미군, 4만 명의 베네수엘라인, 24개의 인류 공동유산, 41년 묵은 인질 숫자. 이 숫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한 사람의 결정 안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제 카메라 앞에서 사업가입니다. 승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 잔인한 겁니다.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어제 백악관이 답을 줬습니다. 4시간 안에 8,500만 명.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준 게 ASPA입니다. ICC를 무력화시킨 행정명령입니다. 11년치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시장 얘기 한 줄. 우리가 만드는 자산의 95%는 미국 기업입니다. 나스닥 100, S&P 500, 미국 국채, 달러. 이 모든 것의 가격은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신뢰에 기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발언으로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단기는 불투명하지만 장기는 분명합니다. 어제가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 켜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받지 않으니까요. 8,500만 명, 4시간, 7개 조항, 11년치 패턴,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무력화시킨 ICC.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그 한 문장입니다. 법정이 없으면 죄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없앤 사람이 어제 백악관 카메라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무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가 이미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이란 정권을 옹호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란의 40년치 폭력 기록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다만 한쪽의 만행이 다른 쪽의 만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1949년 이후의 논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룬 건 한 사람의 두 문장과 그 두 문장에 걸린 7개 조항, 그리고 그 두 문장이 나오기까지 11년이 걸린 한 사람의 패턴입니다. 출처는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에어워스,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 UN 인권사무소, UN 특별보고관 보고서, CEPR 미 국방부 자체 조사 보고서. 법적 판단은 ICC와 각국 사법당국, 그리고 역사의 몫입니다.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뒷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눌러두세요.